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배학 관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지표해주는 지표관계, 여기 지표관계, 그 다음에 살수관계, 그 다음에 지하관계.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아서 이 작부책의 일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관계입니다. 지표관계는 그냥 땅 위에 논이나 밭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즉 지표면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방법은 크게 두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냐면 인류관계가 뭐냐, 보도관계는 뭐고 수반법은 고랑관계는 뭐냐, 이 내용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등고선, 이게 인류관계인데요. 인류관계인데 이거는 보도, 이거는 수반, 이거는 고랑 관계죠. 그런데 자, 인류관계는 뭐냐 보면 여러분, 이게 등고선 경작이에요. 등고선 경작. 이거는 다랭이 논이에요. 다랭이 논. 이건 일반 논이에요. 여기서 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물을 주는 방법은. 근데 등고선은 물이 없죠. 물이 산 꼭대기니까 물이 부족해. 물이 항상 부족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하냐? 물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수확을 할 때도 여기 물이 잔뜩 있는데 물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여기 이상만 똑똑 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 무슨 말이냐? 물이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특정한 곳에 물이 흐르는 수로를 하나 만들어놔요. 수로. 그거를 임의 장소에 물을 원류시킨다 그래요. 원류.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 아무 데다나 물 주는 게 아니라 여 밑에도 물을 줘야 밑에도 농사를 치니까 물이 조금씩 내려가게끔. 그래서 수로를 임의 장소에,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내렸는데 사실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또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임의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물을 찔 밑으로 내려보내서 밑에도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베트남에 있는 다랭이 논이에요. 다랭이 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수로가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로가 이걸 찍다 보니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임의 장소에서 특정장, 임의라는 건 물을 원류시킨다 그래요. 원류. 임의 장소에서. 왜?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보도관계는 뭐냐면 우리 마을에 가면 야산들이 있고 다랭이 논을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많아. 왜? 여기는 이렇게 물이 쫙 한 번에 빠져나 계속 물이 여기서 산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와. 야산이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넉넉한데 약간 층구가 있죠. 다랭이 논들은. 완경사죠. 완경사. 여기는 뭐야? 급경사. 이건 산 꼭대기. 이건 낮은 산.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얘는 특별히 이렇게 임의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물이 그냥 이 논둑으로 물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보도관계예요. 보도라는 것은 둑이죠. 둑을 놓고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도록 만드는 거. 왜? 물이 적당히 많으니까. 그래, 이런 땅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산 밑이라 여기에서 유기물들이 양분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죠.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양분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니까 어때요? 사시사철 이게 좋은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지역이 보면 우리가 경기도 이천쌀 하는 게 이천에 가면 이게 물이 항상 계속 조금씩 계속 부족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 산이 물을 대주는 공급처가 된 거예요. 왜? 뿌리들이 물을 계속 올려가지고 나무들이 계속 올려가지고 거기에 흘러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반법은 뭐냐? 그냥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지 안 같은데 이거는 평지예요. 평지는. 수반이라는 것은 그 평평한 접시를 말해. 접시가 여기 수반이거든. 수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야,
우선 평야지대 하잖아요. 이 평야에서 평평한 곳에 물을 전체적으로 내는 게 이게 수반법이 돼요. 고랑은 이렇게 이랑을 내고 고랑을 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고랑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고랑을 낸 거죠.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인류관계는 뭐냐? 이렇게 급경사에서 등고선에 따라 그런 급경사에 따라 결국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급경사, 이건 왕경사, 이거는 평탄한 곳, 그 차이만 있어요. 사실 물을 대는 방법인데 여기 물이 없으니까 임의 장소, 이거는 특정 장소죠. 특정 장소에서 물을 흘러넘치게끔 하는 거예요. 물이 쫄쫄 넘는 게 그걸 원류라고 그래요. 보도관계는 이거는 다 사족이에요. 포장을 구획하고 이런 건 다 사족이야. 왕경사의 경우 상단에 수로를 만들어, 왕경사도 물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은 얘들도 경사니까 이쪽에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로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수로는 다 만들어. 둑을 쌌다는 자체가, 이렇게 둑을 싼 자체가 이게 수로 역할을 하면서 물을 가둬두거든요. 노는 물을 가져야 되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상단에 수로를 만들어, 그 말은 상단에 둑을 쌓아서, 상단에 논둑을 쌓아서,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냥 수로를 만들어 전체 면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물이 많은 지역으로 물이 많으니까 계속 물이 산에서 흘러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많을 때 흘러넘치게끔 여기를 둑을 낮게 쌓아. 근데 이거는 둑을 높게 쌓아.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 임의 장소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원리시키면, 이건 인류관계. 그래, 인류죠. 그래, 이거는 왕경사. 이거를 보도는 둑이라 그랬어요. 논둑. 그 다음에, 수반법, 그냥 평탄한 논에서, 이런 평야지대에서, 포장을 계획이 다 사족이야. 그냥 물을 관계하는 방법. 고랑관계는 포장에 이랑을 세우고 고랑에 물 흘려대는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가끔 시험이 나오니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하셨다가 너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처럼 이거는 급경사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임의 장소, 특정의 임의 장소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내리는 방법. 이거는 완경사에서 다랭이 논 같은 데서 물이 충분하니까 둑을 높게 싸고, 둑을 쌌다는 그게 수로라는 말이거든요. 논둑을 낮게 싸가지고 전체 면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일반적인 평탄한 논, 평야지대에서 물을 대는 방법으로 전체 면에 물을 대는 방법. 그래서 이런 수반법 같은 건 사실 첫 문제가 잘 안 나오죠. 나오면 그냥 고랑관계. 왜? 고랑은 포장에 이랑을 세우고 고랑에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 댓글을 달으면 제가 필요하면 전화로도 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까지는 기름은 40일이고 30일에서 40일인데 제 영상만 잘 보셔도 전 합격을 거의 할 거예요.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저는 목표가 70에서 전후로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 내용만 다른 책 안 보시고 제 여기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두 줄 쓸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한다. 30일에 반드시 여러분을 합격시키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수관계. 살수관계는 뭐냐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래로. 요게 살수. 우리가 조로로 물 주는 걸 다 살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다공간 관계, 스프링클러 관계, 물방울. 자, 다공간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바퀴를 다루고 쭉 끌고 가면 여기서 물을 고르게 있어요. 물이 똑똑똑똑똑 이렇게 돼. 이게 다공간. 즉, 공기구멍을 많이 냈다, 이게. 스프링클러는 설명드릴 거 없죠. 노즐 압력으로 인해서 물을 멀리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물방울 관계인데 드립 이리게이션.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시설 재배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 재배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많아도 안 돼. 또 물이 적어도 안 돼. 항상 일정한 물이 나와야 이 상품성을 유지하거든요. 예를 들어 물이 많다. 그 말은 뭐예요? 당도가 떨어져요. 물이 적다. 그러면
이 크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딱 가둬서 시설재배에서 물을 조금만 줘. 여기 있죠? 아침 7시에 물을 넣어서 9시 딱 한 번 주고 끝나. 물을 그날 클만치만 주고 얘를 성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그래야 물을 줘야만이 또 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물을 계획적으로 주는 게 이 물방울 관계예요. 이렇게 스프링 관계처럼 막 주면 안 돼요. 이 다공간 관계도 시설재배에서 쓰는 거예요. 시설재배에서 한번 하루아침에 쭉 줘 끝,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공간 관계나 물방울 관계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공간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파워페에 직접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저 살수로 물을 주는 방법이죠. 이것도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스프링쿨러야 노즐링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시켜 살포하는 거. 이거야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낮은 압력으로, 이거는 그냥 물을 위에다가 물통을 하나 놨어요. 물통을 놓고 그냥 이 노즐만 틀어놓은 이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낮은 압력이죠. 이건 높은 압력, 낮은 압력. 낮은 압력 노즐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그냥 여기만 수로를 떨어오는 압력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천천히 떨어지도록 하여 관계하는 방법. 이게 물방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요, 이 지하 관계예요. 사실은 이 논 같은 거, 우리는 쌀농사 국가이기 때문에 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포인트를 주고 또 시설재배 쪽에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 거니까. 왜? 우리는 실용적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시험 문제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 밭 중에서도 시설재배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논 쪽에서 많이 나오죠. 개거법이에요. 지하는 이렇게, 이게 개거예요. 자, 개방된 토수로.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은 토수로가 아니라 콘크리트 수로죠.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탁탁 해놨죠. 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책이 옛날 책이야. 저 어렸을 때는 토수로가 맞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토수가 거의 없죠. 근데 아무튼 개방된 토수로. 이게 토수로예요. 물을 흘려보내서 모관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모관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모세관이라고 했잖아요. 모관은 모세관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하수가 있고 여기는 흙이 있죠. 여기가 표투죠. 여기 작물을 뿌리려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지하수예요. 지하수가 있는데 이 모세관 그래서 물이 상승하는 걸 모관 상승이라고 해요. 모관 상승. 근데 모관 상승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공간이 좁으면 물이 표면 장력 때문에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물방울끼리 장력이 있어요. 서로들 뭉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올라왔어. 여기서 뭉쳐. 또 올라가. 뭉쳐. 올라가서 이게 증발, 입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만 증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관 상승을 해서 지하의 땅을 대면 이 모관으로 상승을 통해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한다. 그 얘기예요. 모관 상승을 통하여 뿌리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게 지하 관계. 물이 들어가서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지하수로 계속 이쪽에 다시 또 수로를 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관 상승으로 올라가서 뿌리에 물을 대주는 방법. 다음 암거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수로 밑에다가 여기 콘크리트관, PVC 관들을 묻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똥똥똥똥 또 여기에서 또 관을 묻어. 그리고 똥똥똥똥똥 구멍을 뚫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흐르면서 여기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배관을 묻어, 이 지하에 이쪽 관을 묻어. 그래서 물을 대고 물이 간극으로 스며오르게 하는 방법. 사실 똑같아, 이 방법.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관을 묻고, 여기 그냥 개방된 투수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가도록 하는 거죠. 점적호수는 사실 별게 아닌데, 시험 문제는 이게 타겟으로 나오죠. 왜요? 시설재배에서 지금 많이 쓰니까. 자, 이게 점적호수예요. 점적호수인데, 저희 집도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이걸 쭉 걷어요. 이렇게 말고 다시 이걸 경작 로타리 다 치고 다시 깔아. 그래서 여기다가 작물을 옆에다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점적호수는 이렇게 위에 늘려놓을 수도 있고 밑에다가 땅속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늘려놓죠. 작업이 수월하니까. 그래서 점적구에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이렇게 번져있죠,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번져있죠? 이 물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모관 상승으로 다시 이 물을 식물한테 공급해줘. 그래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올라온다. 그래서 스며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지하 관계. 작물은 지하에 있는 물을 뿌리를 이렇게 흡수하니까 이게 지하 관계라는 거예요. 땅 속에 묻거나 땅 위에 늘여놓아도 어떻게 물이 들어가서 모관 상승 올라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게 근권에 항상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로 시설 재배 등에서 이용된다. 이게 들어가서 모관으로 형성되는데 뿌리가 이렇게 있어. 물이 들어갔는데 뿌리가 여기에 이 부분 근권에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근권에. 그래서 점적 관계입니다. 아비법은 뭐냐? 아비법은 나무가 큰 오래된 고목들이야. 고목. 오래된 큰 나무. 큰 나무는 뿌리들이 주로 땅속 깊숙이 있어요. 이렇게 땅속 깊숙이. 근데 이게 건조해. 여기가 땅이 굳어버려요. 땅이 굳어가지고 웬만한 비가 와도 이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비가 웬만히 와서는 땅속을 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속 근권에 깊이 있는 근권에 물을 주는 방법이 아비법이에요. 즉 뿌리가 깊은 과수, 뭐 사과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호두나무 이런 것들은 뿌리가 이렇게 깊거든요.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입해. 기계적으로 압력으로 그냥 집어넣는 방법이 이게 아비법입니다. 아비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줬잖아요. 그럼 물을 줬으면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왜 줘요? 물을 주는 효과.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을 왜 주냐고. 이게 효과. 시험 문제에 담수관계 효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논에서의 담수관계 효과 5가지를 쓰세요. 밭에서의 5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논에서는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밭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공통점이에요. 3가지. 수온비는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수분을 공급해줘. 그러니까 이 작물은 다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물은 뭐예요? 물은 온도가 높으면 시원하죠. 한 여름에는 시원해. 한 겨울에는 따뜻해. 그러니까 온도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줘. 그게 온도 조절이에요. 그리고 비료 성분을 공급해줘. 우리 수돗물에도 양분이 많아요. 수돗물이 뭐예요? 결국은 저수지물이죠. 저수지물은 뭐예요?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죠.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뭐예요? 비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표에 있던 물들이 그 증산을 하든 증발을 하든 이게 그래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포화 습도가 공기 중에 습도가 100이야. 그럼 얘가 다시 비로 떨어져. 그러면 올라가서 증발이든 증산할 때 올라가도 여기에 양분이 녹아있어요. 양분이 17가지가 필요한데 17가지가 녹아있어요. 우리 말하는 CHO, 탄소, 수소, 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소가 다 양분 17가지에 들어가요. 철도 올라가고 질소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질소 고정이 된다는 게 공기 중에 78%가 질소잖아요. 3단 고정 돼가지고 천둥이 빵 치면 이게 짜개져가지고 양분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게 비료 성분을 공급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논에서는 어때요? 논은 물을 가득 차에 있죠. 논이 물이 있다는 얘기는 논에 물이 있어. 이거는 환원 상태라고 그랬죠. 환원 상태는 산소가 없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초가 못 자라. 잡초가 못 자라니까 거기에 잡초 속에서 사는 얘가 서식지가 되고 여기다 알을 까고 증식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논에서는. 그래서 논에서는 담수를 해놓으면 수온비 잡병이 돼요. 수분, 온도, 비료, 잡초, 병충해가 경감돼. 그래서 수온비 잡병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밭에서 물을 많이 이렇게 환원 상태가 아니잖아요. 밭은 산화 상태예요. 산소가 많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상해를 막아준다. 그래서 이게 밭이야. 밭인데 여기 쭉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기가 들어가잖아요. 한기가 추면 설이나 추면 이게 들어가.
근데 여기에 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막아줬어. 관계를 하면 어때요? 여기가 피막을 형성해. 피막을 형성해서 실제로 날이 춘 날 한 10cm 정도만요. 삽 같은 거 갱이로 딱 캐면 여기는 하나도 안 얼어 있어. 왜요? 여기에 지하수에 올라가면서 피막을 형성해 있어. 피막. 물피막. 물로 인한 물피막이 형성돼서 여기는 얼어있지만 여기는 하나도 안 얼어. 그게 물을 약간만 더 주면 동상이 방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면 태풍이 와도 이 작물이 있는 흙들이 안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막지대에서 먼지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사막에다 물을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안 날아온다는 게 풍식이거든. 그래서 물을 주면 풍식이 발생하지 않죠. 저희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밭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먼지 바람이 많이 올라. 그것도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많이 올라. 그런데 물을 쫙 뿌려보세요. 그럼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그게 미세먼지도 양이 많으면 풍식이에요, 풍식.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작부책의 일부, 한 페이지만 더 나가겠습니다. 작부책에는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적었는데 매년 같은 작물을 심으면 얘가 지력이 떨어져요. 왜요? 예를 들어서 작물이 A 작물을 심었는데 얘는 1, 2, 3이라는 양분을 먹어. 근데 계속 먹으니까 1, 2, 3은 양분이 없어. 양분이 총 17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벼라고 보면 벼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요. 규산이라는 걸 가장 많이 먹어요. 규산. 그럼 규산이 없는 거죠, 3번. 그럼 작물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2, 3년 짓고 여기에다 다시 밭작물로 바꾼다든가 또 밭작물 2, 3년 짓다 논으로 삽니다. 아니 밭작물 중에서도 수박을 심다 수박에서 많이 먹는 걸 빼고 참외를 심고 또 2, 3년 짓다 딸기를 심고 이렇게 짓는 작부 방식.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작물을 효율적으로 심는 방법이 작부책이에요. 지을작이죠. 그럼 그 방법을 써라 이렇게 되면 한 해 같은 해에 작부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고 2, 3년마다 매년 또는 2, 3년마다 작물을 바꿔 심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해에 여러 가지 작물을 조합해서 심는 방법에는 간작, 혼작, 교작, 주유작이 있고 내년이나 2, 3년마다 작물을 바꿔 심는 방법은 윤작, 자유작 등등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작, 주의작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윤작, 답정윤환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작부책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는 시험에 단골로 다 나왔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간작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부분 여기는 한 해, 1년 안에 같은 연에 같은 해 이렇게 같은 해에 짓는 방법이에요. 간작은 여기는 여기 보리입니다. 보리가 있고 여기 고랑에는 콩을 심었어요. 콩. 이게 간작입니다. 간작. 이게 보리와 보리 이 사이에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고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짓는 거. 주로 우리가 이제 주작물이라 해서 보리를 심고 이 고랑을 놀리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항에 보조식물은 콩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콩은 녹비작물이에요. 이게 비료를 만들어낸다고. 콩가작물들은 비료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비료를 계속 공급해서 뭐예요? 보리한테 대주는 방법이죠. 양분을. 보리한테 대주니까 보리가 잘 자라는 거죠. 또 일명 그래서 끼워 심는다. 혼작과 교작은 사실은 혼작의 일종이 교작이에요. 같이 심는 거야. 그래서 두 개는 똑같아.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의 작물을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작물을 똑같아. 근데 이거는 혼파를 하는 거예요. 혼파처럼. 그냥 꼭 혼파를 안 해도 대충 그냥 섞어 심는 거야. 이렇게 있다면 다른 작물이 A 작물이 B 작물이 그냥 섞어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목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목초. 소가 먹는 목초.
목초 같은 경우는 그냥 싹 잘라가지고 양분이 틀리잖아요. 파란 양분과 빨간 양분이 똑같으니까, 예, 틀리니까, 이게 같은 지대에 그냥 혼자 섞어서 막 같이 잔디씨 뿌리듯이 그냥 섞어서 몇 가지 작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목초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섞어짓기.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돼야 이게 똑같이 배해가지고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생육관이 비슷한 종류의 작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작은 뭐냐? 주로 인간이 먹는 거죠. 이거는 뭐야? 짐승이 먹는 거예요. 소가 먹는 거죠, 주로. 근데 이거는 인간이 먹어야 되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상추를 심었어. 여기는 뭐 시금치를 심고, 또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깻잎을 심고, 또 상추 종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런하게 심어가지고 상품성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생육관이 비슷한 두 장르의 작물을 일정한 일항씩, 두 일항, 세 일항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작물 두 일항, B작물 두 일항, C작물 세 일항 이런 식으로. 이거에 비해서 조금 발전한 게 교작일 뿐이에요. 주의작은 뭐냐? 포장의 주위에 포장 내의 작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주의작은 뭐냐면 논두렁콩, 수박밭 주위에 수수 심기. 어떤 거냐? 보면 뭐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 논농사가 이렇게 여기에 논이 자라잖아요.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여기 주변에 논둑에 콩을 심었어요. 이게 주의작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수박을 심고, 저희도 수박을 키웠는데 예전에 밭에 수박을 심어요. 수박을 심고 요 주위에 수수를 심어요. 수수를 심는 게 이게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게 주의작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어쩌면 하이라이트. 상당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대전법. 대전법은 뭐냐? 연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다 지역이 소모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일명 화전. 그래서 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농사를 계속 졌어. 근데 이게 연작으로 인한 기지가 발생하면 이게 수확량이 50%툭 줄어. 아무리 심어도. 그러니까 다른 산으로 가. 그래서 여기서 불을 내고 여기서 또 2, 3년 심어. 그래서 또 다른 논으로 가. 그래서 또 다른 여기 산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대전법이에요. 대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A 지역에서 B 지역, C 지역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하나를 터득한 게 있어요. 아, 주작물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잘 먹는 주작물들은 조물주가 만들 때 연작이 없게 만들었어요. 연작이 없는 건 아니야. 연작이 낮게, 피해가 적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기지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연작의 피해가 작은 작물들을 보면 벼, 보리, 조, 양파, 수수, 고구마, 사과, 포도, 살구, 자두, 이게 기지가 없거든. 이런 기지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터득한 이후에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옮겨 다닐 필요가. 그래서 한 게, 발전한 게 주곡을 중심으로 한 대전법인데 정착농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착농업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하는 농업인데, 얘는 그냥 한 군데서 정착농업을 하면서 토지와 경제의 잔체를 이 주곡으로만, 주곡은 연작이 없으니까 재배하는 작부 방식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제일 좋은 땅이요, 사실 야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산. 낮은 땅 주변.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산 기슭에 주로 살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기슭에. 왜? 시원하니까. 여기에 나무들도 있고, 여기에 야산. 그리고 야산에서 물도 마르지 않게, 물도 풍부해. 그리고 작물들을 심으니까 어때요? 이 야산에서 유기물, 낙엽 같은 거, 물도 풍부하고 양분이 많아요. 낙엽 같은 게 썩은 게 많고, 동식물들이 사체, 똥 이런 것들이 양분이야 다. 그러니까 이 밑에 논밭들이 아주 잘 자라. 그래서 사람들은 산 밑에 옛날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뭐가 발달했냐면, 주곡류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낮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정착농원에서 초지 밑에, 산 밑에, 여기가 초지예요. 산 기슭이 초지. 예, 관목들이 많고 뭐 이런 것이 초지. 초지와 평평한 데를 경지. 여기를, 초지와 경지는 어때요? 흙이 좋죠. 그러니까 거기를 주곡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이제 주곡식 대전법이에요. 대전법보다
좀 주곡을 중심으로 밭을 일군 게, 눈밭을 일군 게 주곡식 대전과입니다. 다음은 휴안농업. 휴안농은 결국은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면 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이 감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 농경지를 놀리는 거예요. 이 농경지를.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수박을 졌다면 사실 저희도 비닐하우스가 시골 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는 여기에서 수박을 짓다가 여기를 놀리는 거죠. 휴안하는 거죠. 여기는 딸기를 짓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이걸 놀리고 수박 딸기 이렇게 돌려 짓는 거예요. 더 농경지를 휴안하는 방식이에요. 순삼포식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윤작은 그러니까 이걸 돌려 짓는 거예요. 이제 1번 작물 졌다가 똑같은 땅에 2번 작물 졌다가 3번 작물 치면 이 땅에는 똑같은데 ABC를 썼다가 단 EF를 썼다가 ZY, X를 쓰니까 작물들이 연작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돌려 짓는 방법.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여기를 재배하지 않고 이거는 연작이죠. 연작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돌려 심는 방법. 돌릴 윤. 그래서 윤작입니다. 자유작은 뭐냐? 이 시장 가격의 변동을 감안해서 작물을 수시로 바꾸는 작물이에요. 이것도 윤작이나 그런 것처럼 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참외가 비싸. 그럼 참외 짓다가 또 가을에는 뭐 딸기가 좋아. 그럼 딸기를 짓다가 또 올해는 수박이 지금도 한 뭐 4만 원에서 5만 원씩 가잖아요. 그럼 수박을 짓고 이렇게 시장 변동 감안을 해서 그 농사꾼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식으로 짓는 게 자유식입니다. 자유식. 다음은 중요한 답전윤환. 답전윤환은 뭐냐면 기력 증진을 목적으로 논작물과 밭작물을 교대로 짓는 거예요. 자, 논작물, 밭작물이 있다면 논작물은 규소라든지 철분이 부족해요. 철분이. 그리고 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규소나 철이 많아. 특히 철이 많아, 밭작물에서는. 그래서 기력 증진을 위해서 밭작물을 몇 해씩 한 2, 3년 짓다가 또 여기서 2, 3년 짓고 다시 여기 와서 2, 3년 짓고 이게 이제 답전윤환. 그래서 여기서 논작물을 2, 3년 쳐요. 벼농사를. 그러다 이게 밭작물을 2, 3년 짓고 다시 밭작물을 짓고 논작물을 짓고 이렇게 짓는 게 답전윤환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작부책의 중요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2점을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부책의 한 종류가 윤작이거든요. 윤작. 돌려짓기 하는 이 윤작. 그 다음에 답전윤환도 작부책의 한 종류죠. 그럼 결국은 이게 똑같이 중요점의 이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다른 수험서들은 이거의 장점, 이거의 장점이 다 틀려. 왜? 장점이 뭐 20가지는 되니까. 그래서 말도 틀리고 다 틀려. 이걸 외우려면 헷갈려. 근데 많이 내봤자 5개밖에 안 모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보면 돼요. 자, 토지 형성을 한쪽에서 이게 윤작하는 거야. 밭작물도 쓰고 논작물도 쓰고 또 이걸 자꾸 돌려짓고.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효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효용성을 높이려고 작부체계를 하는 거니까 효용성을 늘려. 그리고 지력도 회복이 돼. 밭작물, 논작물, 예를 들어 콩작물 같은 걸 심으면 이게 녹비작물이라 여기다가 콩이 질소 양분을 계속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게 녹비작물이죠. 그 지력도 유지가 돼. 그리고 지력이 유지되고 논작물 같은 경우는 논에는 잡초가 없어. 논으로 가면. 그 잡초가 있다가 없다. 그래서 잡초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초가 경감이 돼. 잡초가 경감이 됐다는 잡초 속에 사는 이 병해충, 숨어 사는 병해충들이 거기다 알라도 물이 들어오네, 논이로 되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해충도 감소가 돼.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잡초가 못 자라, 병해충도 없어, 지력도 높아져. 이러니까 뭐예요? 효용성도 높아져. 결국은 생산성이 증대되죠. 이 암기법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 잡병 잡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토지를 잡병 잡고, 그래서 토지 잡병 잡고, 토, 지, 잡, 병, 생산성 증대. 토지 잡병을 잡아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게 뭐다? 작부책의 이점이고, 그게 윤작의 이점이고, 답전윤환의 이점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최소한 또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